그냥 알겠어.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력을 올릴 수 없는 구조로 공부를 하고 시간을 쓴 거죠.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푸는 방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학원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최소한 제가 판단하기에 아이들 실력이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 모의고사 1등급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선행도 하고 그렇게 했던 반에 공통수학 상에 대한 불시 테스트를 좀 했었거든요. 미공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레벨 테스트. 불시에 시험을 친 목적은 그냥 평상시 학생들의 공통수학 상에 대한 실력을 좀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실력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앞으로 남은 기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혹은 중간고사 전에 얼마만큼 자기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수학 상이었고, 시험 문제는 학생들이 최근에 공부했었던 어떤 특정한 문제집의 100% 유사 문제, 똑같은 난이도와 숫자만 바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아이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물론 지금 성적도 나쁘진 않은 건데 그래도 공부한 문제집이에요. 실제로 풀었던 문제집의 유사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내가 좀 대충대충 특히 고등학교 공부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학생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불시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채점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제 덜 완벽하게 공부했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불시에 시험을 친 목적은 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문제집을 푸는 게 완벽하게 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께서 보셔도 되고 아이들도 같이 보면 더 좋은 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제가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크다 이런 거 많죠. 이런 말 많죠. 그래서 한 권을 세 번 푸는 게 낫다. 이 말을 이제 수식어로 표현한 거죠. 한 권을 3번 푸는 것이 낫다. 제가 부제로 100번이라도 풀어라 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오답에 대한 오답 관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집을 풀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집을 왜 내가 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풀고 있을까요?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는데 목적은 이런데 실제로 문제집을 이 목적에 맞도록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90% 이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문제집을 푼다는 말은 실력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A 학생과 B 학생과 C 학생이 있을 때 C 학생이 실력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 A 학생과 B 학생과 C 학생이 똑같이 문제집을 풀었다. 같은 문제집을 풀었다. 혹은 같은 시험을 쳤다고 하면 A 학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B 학생은 이렇게 맞고 이렇게 틀렸고요. C 학생은 다 맞았어요. 자, A 학생과 B 학생과 C 학생의 차이는 B 학생이 C 학생보다 실력이 낮은 이유는 B 학생이 맞힌 이 문제를 틀렸기 때문이고 A 학생과 B 학생의 차이는 A 학생은 B 학생이 풀어낸 이 문제를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B 학생이 C 학생이 되려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죠? 틀린 문제를 찾아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A 학생이 B 학생의 실력이 된다는 말은 B 학생이 마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수준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냐 하면 이 수준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처음 풀었을 때 맞히는 문제. 이걸 우리는 아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알던 문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B 학생은 이 문제를 한번 풀었을 때 풀어냈잖아요. 이 학생은 이게 원래 아는 문제죠. 가까스로 맞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학생이 틀린 이 문제도 아는 문제, 처음 풀었을 때 맞힐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막 1시간 동안 붙잡고 싸움해서 풀어냈다. 그거는 아는 문제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힘들게 풀어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진짜 아는 수준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B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틀린 문제를 그냥 해설 듣고 알게 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이 학생과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원래 맞힌 문제처럼 아는 수준까지 올려야 이 학생처럼 이 학생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냥 알겠어.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계속 고정되는 거죠. 따라붙지 못하고. 그 중에 진짜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은 진짜 아는 수준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복습하는 거죠. 풀고 또 풀고. 그래서 틀린 문제는 100번이라도 풀어라라고 제가 부제를 단 겁니다. 자, 그러면 실력을 올리려면 이제 틀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집으로 따지면 A 문제집을 풀었을 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다 나와요. 설명 이미 했어요. A 문제집을 풀었을 때 A가 중복되니까 A가 어떤 문제집을 풀었다. 그래서 이거는 맞췄다. 이거는 아는 문제고, 여기는 모르는 문제죠. 이렇게 해서 한 권이 끝났다고 합시다. 한 권을 풀었다. 아니면 100문제를 풀었다. 상관없어요. 100문제든 1000문제든 10문제를 풀든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학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학생이 문제집 첫 번째 난이도 문제집을 풀고 이 문제집을 다 풀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난도가 높은 두 번째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방법과 이 학생이 다시 1번 문제집을 푸는 방법,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풀었다라고 하고 풀었기 때문에 오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넘긴 상태로 난이도를 올렸다 하면 A 학생이 이 난도를 높인 이 B 문제집을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때는 절반 맞췄다고 하면 이때는 비율적으로 이만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좀 과장해서 설명하면, 왜? 오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틀릴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틀리니까 이 정도 문제는 다 틀릴 거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또 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더 많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집을 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 맞힌 문제는 결국 여기서 맞힌 문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번을 풀고 또 2번을 풀었으니까 3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을 이런 식으로 점핑하면, 그죠? 대충 오답을 하면서 점핑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력을 올릴 수 없는 구조로 공부를 하고 시간을 쓴 거죠. 근데 만약에 A 학생이 1번을 풀고, 그죠? 1번 문제집을 풀고 다시 1번 문제집의 오답에 집중한다면, 그죠? 이 문제집을 다시 사거나 혹은 이 문제집으로 오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 문제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틀린 문제를 없애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 알던 문제고, 아는 문제가 틀렸던 문제인데 아는 수준으로 올라서는 문제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1번 문제집의 100%를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실력이 올라간 거죠. 실력은 이렇게 이 친구가 풀어냈는데 나는 못 푼 문제를 진짜 아는 문제 수준으로 올려야 되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문제집을 3권 풀어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틀린 문제를 100번이라도 풀어서
아는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이건 정략적으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기호를 쓴 거고, 아는 문제 수준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을 풀어봤냐, 세 번을 더 풀었냐, 틀린 문제를 몇 번을 풀었냐, 이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문제가 됐느냐, 문제를 봤을 때 여전히 아리까리하냐, 정답을 도출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 이제 그런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는 문제 수준을 만들어야 돼요. 아는 문제 수준. 처음 풀었을 때 막힘없이 끝까지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는 수준이잖아. 그렇게 해야 기계식으로 막 드릴을 해가지고 문제를 막 보자마자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게 문제가 많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시 구조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많은 문제를 빠른 시간에 내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훈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실제로 예를 들면 시험을 뭐 수능이든 뭐든 쳤을 때 많은 내가 평상시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빨리 풀고, 변별력을 요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사고를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서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루틴한 문제들, 평상시에 풀었던 문제는 좀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죠? 현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 오답에만 집중해서 이제 아는 문제로 만든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원래 맞힌 문제도 이제 맞히긴 했지만 좀 시간을 많이 먹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권을 세 번을 푼다. 풀어서 맞힌 문제지만 뭐 그것도 세 번 풀어서 좀 속도를 올린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 실력이 올라가는 핵심은 원래 맞힌 문제를 더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ABC 학생을 제가 두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위에 학생들이 풀어낸 어려운 문제를 나도 풀게 됐을 때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걸 빨리 풀 수 있게 만드는 건 그 다음이다 이거죠. 오늘 어떻게 문제집을 푸는 게 진짜 정확하게 푸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문제를 풀어서 9문제 맞았다고 하면, 혹은 1000문제를 풀어서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거의 다 맞췄으니까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못 맞힌 한 문제를 기필코 풀고 넘어가는 게, 그 방법이 바로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정확한 문제집 풀기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